자, 그러면 관심법에 대한 응용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기초가 뭐라 그랬어요? 몇 가지라 했습니까? 기초는 72개가 있다 그랬어요. 기초가. 요 72개만 가지고서 해석을 하면은 공식이에요. 공식. 즉 법이에요. 법. 관심법의 기초는 72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응용을 할 때 가장 쉽게 응용을 하려면 인간관계의 세 가지를 가지고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인간관계 뭐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어요. 그죠? 즉 사랑하는 사이, 좋아하는 사이,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사이, 서로 관심 있는 사이. 요런 친밀한 인간관계가 있고 서로 관심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남남. 타인 관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 타인 관계가 있어요. 서로 관심이 없는, 서로 관심이 없고 뭐만 관심 있어요? 나만 관심 있어. 상대방이 어떻게 됐든 나는 관심 없어. 나만 관심 있는 그런 관계. 상대 입장에서도 똑같아요.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애매한 관계가 있어요. 요거는 요렇게 될 수도 있고 서로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 애매한 관계가 있어요. 이게 관심이 있는 관계인지 관심이 없는 관계인지를 이제 한번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서 한번 우리가 응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밀한 인간관계부터 한번 보죠. 친밀한 인간관계, 즉 사랑하는 인간관계의 가장 기초가 뭘까요? 어떤 관계를 사랑하는 인간관계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의 비중. 무의식의 비중이 워낙 큰 관계. 그거는 이거를 좀 배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 가족. 서로 목적이 없는 건데. 즉 상대방들에게 내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가고 뭐하고 하는 일거수일투족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사이. 자, 사랑하는 사이야.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사랑하는 사이는 아까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사이는 철저하게 목적을 갖추고 있지 않아요. 그냥. 왜? 그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사랑하는 사이는. 좋아하는 관계에서는. 그냥 관심 있는 걸 어쩌라고. 너 왜 나한테 관심 주는데? 엄마는 왜 나한테 관심 있는데? 그냥 내 딸이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또 그래. 아이 딸, 너 왜 나한테 관심 있는데? 신경 꺼.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래요? 그냥 엄마니까. 이렇듯이 사랑하는 사이는 그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즉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바로 목적이 없는 이 사랑을 나누고 있는 사이를 친밀한 인간관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뭘 하게 됩니까? 표현을 그냥 합니다. 표현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표현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그냥 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관계에서는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사랑하는 관계가 됐어. 우리가 이제 뭘로 대체적으로 표현하면 될까요? 부모와 자식 관계, 부부 관계, 뭐 기타 등등. 가족 관계잖아. 그러면은 표현은 그냥 합니다. 요거에다가 기초를 한번 두고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관계에는 내 상대가 남자인 경우도 있고 내 상대가 여자인 경우가 있겠죠. 만약에 내가 자식의 입장이야. 아들이든 딸이든 관심 없어. 뭐가 중요해요? 상대, 즉 엄마냐? 아빠냐? 내 남동생이냐? 내 오빠냐? 아니면 내 형이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어떤 내 성별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나는 해석만 해내면 되니까. 내 눈에 보이기만 하면 되거든. 자, 그러면 이제 해석해 보는 거예요. 남자 누가 대표적입니까? 아빠. 남편이 또 대표적일 수도 있잖아. 왜 아빠만 생각을 해? 참나. 그래, 아빠도 있다. 자, 남편이 됐든 아빠가 됐든 오케이, 남자. 여자는 아내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관계가 실제로 우리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 누군가가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좋게 얘기를 했어.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표현을 봐야지. 표현이 굉장히 나쁜 표현을 합니다.
왜 나쁘게 표현합니까? 표현을 나쁘게 하는 이유. 스트레스. 짜증내고 화내고 그 다음에 신경질 내고 별 이상한 일을 막 해요. 왜 냅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남자는 스트레스를 제거하려고 하는 행동이고 여자는 상처 치료. 상처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엄마가 나에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막 냅니다. 딸이든 아들이든 남편이든 모든 관계없이 신경질을 막 냅니다. 엄마가. 괜히 신경질 내. 엄마가 여자잖아. 여자가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딸이야. 아니 아들이든 자식이야. 근데 이 여자가 엄마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엄마면은. 그러면은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있는 엄마는 뭐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상처 치료해달라고 하는 얘기네? 그죠? 왜? 이유가 뭘까요? 왜 할까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가? 표현은 뭐 해야 한다고? 그냥 하는 거야. 뭐 하려고? 그냥 상처 치료해달라고. 엄마가 나보고 상처 치료해달래? 세상에. 말도 안 돼. 그죠? 자, 엄마가 화를 내고 나한테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냅니다. 여자니까. 아, 딸이 있어. 딸이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냅니다. 왜 냅니까? 상처 치료해달라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엄마가 나한테 갑자기 신경질을 막 냅니다. 아, 왜? 그냥. 근데 꼭 사족을 달죠. 뭔 사족을 단다 그랬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족을 답니다. 어디에서? 요 상처가 있으니까 과거에 아니 그냥 화내면 웃기잖아. 그러니까 뭐를 꼭 끌고 와야 돼요? 네가 잘못한 걸 끌고 와야 되는 거야. 내가 볼 때 잘못한 걸. 그래서 뭘 끌고 와야 돼? 하다못해 신발을 대충 벗어놨어. 신발 제대로 똑바로 평상시엔 괜찮았는데 그거 했다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설거지 소리부터 이상해져. 엄마가 좀 이상해. 평상시엔 괜찮았는데 이런 식으로 남편한테 똑같아. 막 신경질 막 내. 왜? 화내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막 내요. 이유는 상처 치료해달라고. 왜? 그냥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 뭔 사랑하는 관계가 이래. 그죠? 애매해. 자, 근데 딸이 있어요. 여자니까. 딸도 여자야. 아니 애가 갑자기 집에 오더니만 엄마한테 엄마 맛있는 거 해줄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 됐거든. 관심 그만 끄셔. 그리고 문 닫고 막 들어가. 애가 이상해. 신경질 내고 막 짜증내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엄마한테 엄마가 잘못했으니까 어쩌고 그런데 엄마가 막 뭐라고 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엄마는 또 하면서 엄마 꼬투리 잡기 시작하죠. 왜? 자기가 짜증내고 화내는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짜증내기 시작을 합니다. 왜 냅니까? 실제로는 자기가 뭔지 모르지만 상처가 있는데 요거를 그냥 치료하려고 표현합니다. 왜? 왜? 사랑하니까. 뭔 사랑하는 관계가 이래? 그죠? 그러면은 우리 딸이 엄마한테 짜증을 매사에 짜증 부리고 화내고 신경질을 부립니다. 왜 부립니까? 엄마들 내 딸이 왜 그러는 것 같다고 생각해? 여러분들 관심법 배우잖아 지금. 응용하고 있잖아. 그럼 내 딸이 왜 그럴 것 같아요? 아, 학교 선생님인데 아이들이 괜히 선생님한테 신경질 막 부리고 있어. 여학생이 막 신경질을 막 부려. 왜 부려요? 상처 치료해달라고 또 땡깡을 부리고 있네. 그럼 무슨 관계란 얘기예요? 선생님은 나랑 사랑하는 관계인 거다. 사랑이라 해서 남녀간의 애정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즉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야, 그렇다면 그냥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내고 짜증을 냅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제가 나를 싫어하는 줄 알아요. 싫어하는 줄 아야. 딸이야 그렇다 쳐. 엄마는 왜 딸에게 신경질을 막 부릴까요? 상처 치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처 치료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누구한테 상처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빠한테 이따 상처받고 있다는 얘기거든. 뭔지 몰라. 아빠한테 상처 많이 받으면 누구한테 화풀이에요?
딸한테 화풀이하거든. 근데 딸이 볼 땐 너무 억울해. 왜?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왜 괜히 조금만 뭐 하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를 막 내는 거야.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야. 즉 뭐냐면 여자가 여자에게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냅니다. 아들이어도 상관없어. 딸이어도 상관없고. 왜 신경질 내고 짜증냅니까? 이 엄마가 신경질 내고 짜증내는 표현되는 걸 봤잖아. 표현되는 걸 탁 보고 난 다음에 인간관계에 관련되는 거. 인간관계를 가지고서 요게 남자와 여자는 뭐를 한다? 상처 치료하려고 하는 행동들이에요. 상처 치료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짜증을 내고 화낸다는 얘기는 뭔 뜻이에요? 엄마에게 뭐가 있다? 상처가 있다는 얘기예요. 뭔지는 몰라. 누구에게 받았는지 뭔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아빠야. 아빠가 원래 치료해줘야 되거든, 이거. 원래 아빠가 치료해줘야 되는 거야. 그죠? 사랑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결혼을 해서 잘 살면서 상처 서로 치료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아빠가 치료를 안 해주네? 아빠가 치료해주니까 그 다음에 엄마가 누굴 제일 사랑해요? 아이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다음엔 이쪽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누군가에게 치료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뭐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뭔지 모르지만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아빠로부터 상처 치료가 안 되고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치료해달라고 하는구나. 애들이 이걸 알면은 너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화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화를 낼까? 딸이든 아들이든 자식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엄마가 왜 나한테 화를 내고 있을까? 왜 나한테 신경질 내고 왜 화를 내고 왜 짜증을 낼까? 아주 단순해요. 상처 가지고 있는데 나 치료해도 하고 지금 누구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그럼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원리를 모르면 엄만 나만 가지고 뭐라 그래.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만들어지겠어요? 엄마 상처가 아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까요? 여자 딸이야. 딸은 그러면 엄마가 짜증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딸은 또 상처받겠죠. 딸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딸은 상처를 어디다 치료를 해야 되지? 요건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아들은 상처를 받습니까? 스트레스를. 그러면 아들은 엄마가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내면 어떻게 합니까? 시간 받아야지. 방문 닫고 꽉 끌어 잠그면 안 나옵니다. 그냥 들어가서 문 꽝! 요거는 꼬맹이들도 그래요. 아니 정해진 수순이야. 누나가 됐든 동생 됐든 뭐가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누구야? 아들님 한 마디 하면은 뭐라 합니까? 이씨 그러고 그냥 휙 들어가요. 이씨 그리고 이씨 난리가 났죠 이제. 자 아들은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탁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상처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시작하니 딸이 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 딸이 상처를 입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친밀한 사람한테 또 뭐라고 할까요? 또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화를 냅니다. 주로 누구에게 많이 할까요? 엄마. 그럼 이 엄마는 가뜩이나 상처 있는데 그러면 엄마 뭐래? 서로 큰일 났네. 이제 상처 교류하면서 서로 아주 그냥 신경질 내고 화를 내고 막 이러죠. 자 그런데 웃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들은 상처가 없어요. 금방 화내다가 그리고 이내 풀어지고 나서 멀쩡해지는 게 또 아들이기도 해요. 근데 남편은 또 뭐예요? 엄마에게 남편은 남자잖아. 상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 누가 가족 안에서 문제가 생길까요? 사랑하는 사이끼리. 여자가 문제되죠. 자, 그런데 이 원리가 이것만 적용이 되느냐? 남자친구가 생겼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자, 여기에 누굽니까? 이제 엄마한테 상처 치료가 안 된 이 딸이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를 합니까? 상처 표현을 합니다. 누구에게? 남자친구에게. 남자잖아. 어쨌든 남친에게 상처 표현을 막 합니다. 그건 남자친구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스트레스겠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좀 지나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 얘기 들어줬으니까 이거 치료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면 안 되거든. 그래서 자꾸 뭐가 생깁니까? 치료가 안 되니까 또 있으니까 또 표현합니다. 또 있으니까 또 표현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벌어지게 되느냐? 바로 상처를 치료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에서 뭐를 합니까? 엄마가 딸에게 하는 거, 딸이 엄마에게 하는 말과 행동을 보게 되면은 아, 이 집 상처 치료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를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엄마하고 딸하고 막 이제 싸움이 붙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뭐가 문제 생겼을까요? 딸이 문제가 생긴 걸까요? 엄마가 문제 생긴 걸까? 해석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은 엄마가 상처를 갖고 있게 되다 보니까 딸에게 시비를 먼저 걸겠죠. 나 치료하려고. 그래서 딸들이 먼저 거느냐? 아니에요. 누가 먼저 걸어요? 엄마가 먼저 걸어요. 딸을. 근데 이 딸에게 시비를 거니까 딸은 상처가 받게 되고 가뜩이나 내가 성적도 안 좋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근데 거기다 대고 또 한 소리 막 합니다. 성적 안 좋다고. 나도 알거든. 아, 근데 꼭 꼬집어서 그걸 꼬고 아주 그냥 사람 미치게 만들어야 아주 그냥. 그래서 상처 뒷다 받아요. 엄마가 세상에 제일 미워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하는 싸움이면 괜찮아. 뭘로 합니까, 표현을? 표현이 뭐만 있어요? 또 있어. 째려보기만 해. 말은 안 해, 엄마가. 말은 안 하는데 벌써 이미 설거지 그릇이 몇 개 깨지고 신경질 막 내는 거야. 막. 응. 표정은 완전히 안 좋은 상태에서 극과 극이 되는 거야. 표정은 닙도 안 좋아. 그것도 애한테 상처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왜 해석 안 돼? 여러분들 엄마들 어떻게 했나? 한번 해석해봐. 어떻게 했는지를. 왜 저절로 하게 됐어? 왜? 엄마가 뭐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아빠 뭐 한 거야? 아빠는 엄마 상처 하나 치료 안 하고 도대체 뭐 한 거야? 그러면 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해? 엄마한테 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더 커지겠지. 그러면 누구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아빠한테. 아빠, 엄마 좀 제발 좀 치료 좀 해줘라 좀. 그러면 아빠는 뭐라 그래요? 스트레스 받잖아. 그럼 뭐 해야 돼? 도망가야 돼요. 또 피해요. 그러면 또 상처받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엄마는 계속 나만 보면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를 내. 공부 못한다고 신경질 내, 못생겼다고 신경질 내, 머리 길다고 신경질 내, 머리 짧다고 신경질 내.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치마 짧게 입었다고 신경질 내, 길게 입었다고 신경질 내고, 바지 입었다고 도대체가 안 걸려드는 게 없어. 어떻게 된 게? 왜? 옷을 세탁기에 넣었다고. 그것도 왜? 검은 거, 그 다음에 하얀 거 구분 안 하고 세탁기에 넣었다고 난리 나질 않나?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요? 구분해서 넣어놨더니만 또 그거 가지고도 뭐라 그러고. 도대체 내가 한 게 하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도대체 엄마는 나를 도대체 너무 미워하는 거야. 그죠? 나를 너무 미워하잖아. 왜? 아니, 이 세상에 내가 그래도 명색이 딸인데 우리는 가족이 분명한데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는 나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빠한테 한두 마디 했더니만 뭐라 그래. 아빠가 이놈 지지왜 하죠? 두드러 있어 거기서. 엄청 상처받아. 그럼 엄마한테 뭐라 할래? 아니면 아빠한테 뭐라 할래? 이게 어디가 안 되잖아. 엄마 아빠는 나를 미워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는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커져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 안 있잖아요. 어디가 있어요? 밖에 나가 있는 거야. 왜? 밖에 나가면 최소한 나한테 뭐라 안 하거든. 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야. 사랑하는 사이 아니고 남남인 관계라든가 애매모호한 관계에서는 뭐라 안 한다니까. 상처 치료하려고 들질 않아요. 내가 이 상처에 관련된 부분을 공유를, 특히 여자들은, 남자는 스트레스 해소하고 끝이에요. 그런데 여자들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문제지. 그렇다면 엄마가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걸까요? 딸이 나를 미워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거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상처가 딸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저도 딸이 있어요. 딸이
짜증을 막 내. 아빠한테도 막 내, 요즘. 아주 간이 바깥으로 나온 것 같아. 내가 오냐오냐 받아주니까 딸이 막, 아빠가 나딱 막 얘기를 막 해. 그러면, 그만해라. 저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보면, 이놈 자식이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나? 짠해져요. 왜? 아니까. 그럼 또 쓱 가가지고 평상시엔 하지도 않던 거를 해요. 또 뭐라 합니까? 왜? 뭐가 힘든데 필요하면 용돈도 좀 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아빠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라고 이렇게 이제 왜 아니까. 그러면 이제 와이프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애가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 좀 얘기 좀 해봐. 그럼 이제 또 가가지고 또 왜 그러는데 어쩌고 이제 하면서 상처 치료를 해주도록 그렇게 만들긴 해요. 알면 돼요. 그런데 어디 감히 아빠한테 가지고 한 번 뒤집어 엎고 막 이러면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합니다. 우리 딸들 여기 여자들 많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엄마한테 가서 했더니 그러니까 요거 치료하려고 갔더니 이게 2배가 돼버리면은 다음부터 얘기할래? 엄마랑 얘기 안 한다니까. 그 다음엔 아빠랑 그 다음엔 얘기 안 해. 상처 그대로 끌어안고 있지. 근데 어딘가에선 치료를 해야 돼.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해. 그럼 이 엄마는 또 어떻게 하지? 이런 애매함, 즉 뭔가를 알게 되면은 별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왜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는 인간관계가 만들어져 있을까? 바로 여기에서 친밀하기 때문에, 즉 사랑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 해요. 왜? 표현을 그냥 해도 되는 사이. 이거를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표현해도 물론 싸우고 난리는 나더라도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일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몇 명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몇 명 있을까? 내 부모님, 그러니까 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관계 이외에 뭐가 있을까요? 없어요. 친구들,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화가 나면 화나는 대로, 내 상처 치료하려고 화나면 화나는 대로, 그 다음에 내가 좋은 건 좋은 대로 막 표현하면 좋을 때는 괜찮아. 근데 안 좋을 때 화내고 짜증내면 친구 관계 그날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을 못해요. 그냥 할 수 있는 사이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그 사람이 나랑 어떤 관계에 있느냐, 친밀한 관계야. 그러면 그 사람이 표현하는 걸 딱 보고 뭐를 받아들여야 돼? 얘가 지금 나한테 화를 내는 거, 엄마가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 짜증내는 거, 내 미워서 그런다? 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보여야 돼요? 엄마가 나한테 화를 내고 짜증내고 신경질을 낸다. 뭐가 보여야 돼? 우리 엄마가 지금 치료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니까 나를 가장 사랑해서 아빠 다음으로 사랑하니까 나한테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짠해져요. 상처 안 받아요. 그러면 알면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럼 우리 엄마 왜 이래? 엄마 많이 힘들구나. 그거 말이 몇 마디만 돼도요 의외로 쉽게 치료가 돼요. 근데 딸한테 그걸 기대하고 하는 엄마가 세상에 어딨어.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지. 근데 마찬가지로 딸이 뭐라고 막 해가지고 가게 된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래도 엄마라고 얼마나 행복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나랑 나부터 치료해달라는 거잖아. 그런데 더 웃기는 게 있어요. 딸이 한 셋이 있어. 딸이 셋이 있어. 셋 중에 누구한테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딸이 셋이 있으면 자식이 셋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그러잖아. 그건 뻥이에요. 뻥이야. 왜냐면 2라는 딸, 2라는 딸, 3이라는 딸이 있어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이 있다 쳐. 첫째 딸한테 딱 상처를 던졌더니 상처가 2배가 돼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첫째 딸을 안 괴롭힙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괴롭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둘째 딸한테 한번 또 저질러 봅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좀 아니야. 근데 셋째 딸한테 던져보니까 요게 잘 받아주거든. 그러면 첫째 딸, 둘째 딸한테는 안 합니다. 그리고 셋째 딸만 가지고서 맨날 갈고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상처받아 뒤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상하게 꼭 엄마가 누구 하나를 일정한 시간 처음에는 사실은 셋 다 데리고서 아주 난리 나요. 근데 일정하게 지나면 꼭 특이하게도 하나만 가지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제 사랑. 사랑의 우선순위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나와 엄마는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나와 엄마는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우리 엄마랑은 대화도 잘 통하고 우리 엄마는 뭐도 하고 그럼 엄마는 둘 중에 하나죠. 뭐가 있어요? 상처가 없었던가? 아니면 나를 우선순위가 낮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 근데 이상하게 엄마 나를 괴롭혀.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본인들의 엄마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봐봐요. 가족 중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가족 중에 나한테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화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그리고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우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랑 가장 많이 싸워? 자, 그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많이 싸워. 뭔 뜻이에요? 내가 가장 많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왜? 그냥.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그 다음에 적당히 싸우는 사람. 그 다음에 안 싸우는 사람. 그죠? 안 싸우는 사람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걔한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억압을 하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우선순위를 정할 때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결혼한 분들은 누구랑 가장 많이 싸울 것 같아? 남편이 1순위야. 남편이.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굉장히 싸움을 많이 해. 뭔 뜻이에요? 죽으라고 싸워요. 죽으라 싸우는 걸 뭘로 합니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죽으라고 싸운다. 이 뒤양반 마음은 뭐야? 사랑하는 사이구나. 된장. 뭐 이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응? 애매해진다. 그죠? 이상하게 여러분들은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해석을 해낼 때 내가 표현을 어떻게,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표현하는지 봐요. 상대방이 나한테 굉장히 친밀한 인간관계야. 사랑하는 사이. 나한테 좋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누가 나에게 가장 많이 안 좋게 표현하는지 한번 생각해봐. 누가 가장 많이 안 좋게 표현해요?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아니면 내 남편이? 아니면 또 내 아이들이? 또 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하는 인간관계,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그들이 표현하는 걸 딱 보면 근데 쟤는 아주 좋은 것만 표현해. 왜 좋은 것만 표현할까요? 아니, 남자는 스트레스를 제거를 하기 위해서 그냥,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뭐예요? 남자라면 스트레스가 없던가 아니면 스트레스를 내가 아닌 딴 데서 풀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일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여자라면은 엄마나 그다음에 딸이 됐다 그러면 나한테 상처를 표현 안 하고 그냥 하기 때문에 아예 상처가 없던가 아니면은 상처를 나한테 표현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냥 하고 있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표현하는 것만 봐도 둘 중에 하나죠. 뭐가? 나랑 사랑하는 사이인지 아니면은 아예 상처나 스트레스가 없단가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들은 어떤 건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엄마 아빠, 내 아이들 내가 한번 딴지 한번 걸어봐. 그러면 어떻게 나오는지. 사랑하는 사이는 쌈박질하게 돼 있어요. 남인관계는 도망가요. 여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자들은 당연히 도망가요. 남자는 무조건 도망가요. 딸들 아빠한테 가서 아빠 좀 술 좀 그만해. 이거 어떠고 저거 어떠고. 아빠 뭐래? 알았어. 그만해. 왜? 스트레스 그만 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뭘 주로 많이 합니까? 닌 떠들어라. 난 TV 본다. 그거 왜 합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편해.
근데 내가 원래 관심, 여기 친밀한 관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힐링을 가지고 그만해. 네가 뭔데 나한테 한 요만한 것도 그냥 안 넘어가요. 그냥 안 넘어가요. 싸울 미치죠 완전히. 그냥 안 넘어가요. 근데 친밀한 관계에서는 제거를 하려고 남자는. 근데 여자는 치료하려고 들어요. 그렇게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이 표현하는 것이 과연 남자와 여자가 표현하는 것을 위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나와 친밀한 관계인 경우에는 친밀한 관계에는 남자일 경우에 여자일 경우 그 다음에 표현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때 이 아이가 나한테 또는 엄마가 또는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 사람 마음이 지금 많이 아프구나 또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 참 행복해하고 있구나를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거는 나랑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해석하려고 그러냐고. 아니 뭐 관심법을 알아야 뭘 해석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그런데 한번 해석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랑 제일 많이 싸우는지 왜? 모르면 싸우게 돼 있죠. 모르면. 왜냐하면 뭘로 표현합니까? 그냥 무의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신경질 나면 신경질 나는데 그냥 표현하거든. 왜?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하는 사이예요. 목적을 갖고 표현하면 사태가 심각해져요. 이 동네로 내려가는 거야 이제 막. 그래서 대부분들은 목적을 갖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건 하나, 내가 생각하는 건 하나, 나머지는 다 그냥. 그래서 비일비재하게 싸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이 되면. 여러분들 중에는 결혼 안 한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결혼할 사이를 만나죠. 그죠? 만나게 돼 있어. 저는 결혼 안 할 겁니다. 그래도 후회해. 어차피 그래도 후회해. 외로워서. 커플만 봐도 신경질 나. 그래서 그렇게 후회해. 근데 결혼하잖아. 왜 후회해요? 집에만 가면 신경 계속 싸우고 있으니까 신경질 나는 거야. 이 새끼를 안 만나더라면, 이 여자를 안 만났더라면 내가 싸울 일이 없거든. 맞잖아. 싸울 일이 없으면 결혼 안 하면 되고 싸우면 결혼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냥 야 인생이 살아가는데 스트레스 없이 살아가는 남자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상처 안 받으면서 사는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디서 힐링할 거야? 어디서 치료하고 어디서 힐링할 거야? 그거 힐링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싸우면 어떻게 돼요? 이혼하잖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성격 차이로 결혼을 합니다. 왜?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나를 치료해 줄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혼해서 보니까 어때요? 신경질 난다고 짜증내고서 같이 둘이 막 싸우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격 차이로 이혼하자. 그래서 성격 차이로 결혼을 하고 사랑해서 결혼하고 사랑해서 이혼합니다. 뭐 이래.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늘 좋게만 사는 줄 알지 싸운다니까. 엄마 아빠가 싸운지 안 싸운지는 어떻게 알면 돼요? 엄마의 뭘 보면 돼요? 표정을 보면 돼요. 엄마의 표정을 보면 돼요. 근데 싸운지 안 싸운지 아빠는 어떻게 알면 돼요? 말을 안 해요. 요만한 말도 안 해. 그러면 싸웠다 그러면 뭐예요? 사랑하는 사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부부가 안 싸우잖아. 엄마 아빠가 안 싸워. 전혀 싸움이 없는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래. 알게 모르게 싸움 많이 해. 근데 이제 대놓고 싸워. 그럼 아주 대놓고 사랑한다라고 자랑질하고 있는 거야 지금. 왜? 사랑하는 사이는 그래요.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거기에 만들어져 있는 팩트들,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죠? 사실을 얘기하잖아. 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싫어 막 이러고 싸워요. 인신공격도 막 하고. 왜 그래요? 질 것 같거든. 싸우다 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오만 잡담을 다 끌고 오는 거야. 사랑하는 사이들은 또 그래요. 야, 사랑하면은 핑크빛이고 행복해질 줄 알죠? 아니야. 뭐를 왜 사랑하게 만들어놓은 줄 아세요? 간단해요.
치료해주라고 서로 치료해주면서 행복하게 살으라고 사랑하는 사이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왜 난리가 나냐고.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엄마 아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렇게 싸우면 왜 살아, 그지? 어떻게 해야 돼? 갈라서 여보세요, 니도 한번 살아봐. 그러면 뭐가 돼요? 니도 갈라서게 생겼어. 그런데 거기에서 엄마도 모르고 아이들도 모르잖아요. 이 내용을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좀 배웠어. 그러면 어떻게 가면 돼요? 엄마 아빠 싸웠어. 그러면 사랑하는구나. 알아서 잘 치료할 거야. 그리고 말어. 그냥 개입하지 말고. 그건 알아서도 할 거야. 사랑하는 사이끼리. 그런데 나랑 싸웠어. 난 너무 힘들어. 나랑 싸웠어.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구나. 안 된다니까. 힘들 때는 힘든 거 사실이야. 그런데 한 템포가 딱, 그러니까 휴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왜? 엄마랑 딸이 엄청나게 싸워도요, 휴전할 땐 합니다. 가족끼리는 또 이거 그냥 할 때는 또 그냥 표현 안 하면 또 휴전이에요. 그러다 유야무야 거리고 또 그냥 넘어가고. 휴전했을 때 이 원리에 관련되는 걸 딱 생각해 보면, 엄마가 나한테 그래도 뭔지 모르지만 상처를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표현했던, 그래도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세상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러면 쓱 가서 엄마 미안해.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씩 수습을 할 수가 있어요. 관심법이 중요한 건 뭐냐, 타인을 보면서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있게 되고, 타인들을 보게 되면 뭘 만들 수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가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식당 가 있어. 식당 아시죠? 저 뒤쪽에서 막 싸우고 있어. 가만히 들어보세요. 둘이 사랑하는 사이인지 아닌지가 해석이 금방 돼요. 요걸 딱 집어넣으면. 이해되십니까? 아무튼 요거에 아주 묘한 관계인데, 집에서 특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의 관계인 부분에서는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만들어지느냐? 그냥 표현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그냥 표현합니까? 여자는 상처를 그냥 표현한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냥 표현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 뭐 때문에? 날 치료하려고 내가 그냥 표현하는 게, 누가? 내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냥 시키는 거야. 얘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얘는 그냥 던져도 돼 라고 나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엄마가, 내 딸이 나에게, 아빠가 또는 내 아들이 나에게 미워서 그렇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게 여기서 만들어. 이해가 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냥 저절로 탁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싸우는 게 싸우는 걸까? 싸움이 안 돼요. 싸우기는 해. 그런데 금방 후속 조치를 풀어버릴 수가 있어요. 금방. 아니까. 이 관심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건, 나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관계에서는 후속 조치를 할 수 있고, 남들과 관련되는 얘기를 할 때는 아주 의외로 요거를 조금만 할 줄 알면 이 사람도 왜 저러는지가 보이고 저 사람도 왜 저러는지가 보여요. 선생님이 상담을 합니다. 부부를 상담을 하던, 부모와 자식 간에 관련된 문제가 됐던, 남녀 간의 애정관계가 문제가 됐던 상담을 합니다. 딱 보면요, 보여요. 사랑하는 사람과 안 사랑하는 사람은. 이게 보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해주고 이 사람의 관점에서 해석해주면 그들이 알아서 잘 해결합니다. 그들이 알아서 잘 해결해요. 사랑하는 사이는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이냐 아니냐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 안 하는 사이라 그러면 그거 화해시킨들 뭐 할 거예요? 아니, 이거 아니면 남남이거나 애매모호한 관계인데 이거 화해시켜서 뭘 하려고요? 어느 누군가 뒤지라고? 그거 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제1 우선순위로 이걸 배우고 관심법을 알고 난 이후에 제1 우선순위로 누구를 중심으로 가고 있냐? 사랑하는 사이를 중심으로 가요. 진짜 사랑하는 사이. 그러면 사랑하는 사이는 엄청난 갈등이 만들어지게 돼요. 내가 가장 많이 겪고 있는 갈등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봐요. 친구 간의 갈등? 친구 안 보면 그만이에요. 친구 없어도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친구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내 엄마 안 보면 그만이에요. 그래, 그 대신 어디가 살아야 돼요? 엄마를 내쫓던가 아니면 내가 나가던가.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관계는 의외로
갈등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스트레스와 내 상처, 남자는 자기 스트레스를 제거하려고 그냥 던집니다. 그냥 행동을 해요. 표현을. 또 여자는 자기 상처를 치료하려고 그냥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순간 이후부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한번 보세요. 요번 우리 추석 잘 보내셨죠? 뭐 가끔 뭐 싸우긴 했어도 그죠? 그렇죠. 좋을 때는 좋게 표현하는 게 참 좋아. 근데 이게 좀 뭔가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 받거나 상처를 받게 되면 그냥 표현한다는 게 누구에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상대방들이 싸운다? 왜 싸워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들이 사랑하는 관계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나가게 되면은 매스컴에도 나오더라고요. 평상시에 이혼할 확률과 명절일 때, 명절 전후로 해서 이혼하는 게 2배래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싸워가지고 이혼을. 왜? 꼭 건수가 생기거든. 이번에는 명절 때는 뭐가 연결이 돼요? 요 가족만, 부부관계, 부모자식 관계만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친정이 연결이 되고 시댁이 연결되는 관계가 되다 보니까 상처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면은 누구에게 풀어요 그거를? 남편 아니면 아내 아니면 아이들. 그래서 엄마가 상처가 많으면 아이들이 죽어납니다. 그죠? 아빠가 상처가 많으면 누가 죽어나요? 엄마가 죽어납니다.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 자, 아빠가 스트레스가 많으면 누가 힘들어요? 엄마가 힘듭니다. 엄마가 힘들면 누가 죽어요? 자식이 죽습니다. 이게 레파토리야. 그럼 자식은 또 문제가 있냐고. 뭘 알아야 내 아이를 뭐 힐링을 시키든 치료를 해주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알아야 돼요. 물론 가장 원흉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빠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아빠가 알아가지고 또 힐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도 힐링이 되지면서 누가 또 힐링이 돼요? 아이들한테까지 영향을 안 미쳐요. 이해되죠? 그래서 아빠는 물 바가지에 깨끗한 물을 담고 있느냐 나쁜 물을 담고 있느냐 차이뿐이야. 엄마는 뭐를 해요? 엄마는 그 나쁜 물이 들어오면 나쁜 물을 펌프로 뽑아내고요. 그다음에 좋은 물이 들어오면 좋은 물을 펌프로 뽑아냅니다. 엄마는 그 역할을 잘하거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걸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너무 슬프잖아. 근데 모르는 것 치고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얘기예요. 알면 굉장히 단순한데 우리는 나에게 좋게만 한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인간은 바로 우리가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면 내 엄마 아빠가 내 아이들과 내 자식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여긴 결혼 안 하고 남자친구 있는 경우도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 경우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어. 그놈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놈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도망가잖아. 도망갔는데 도망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스트레스 제거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애인 관계일 때는 안 온다니까. 안 와. 여자도 그렇잖아. 남자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한마디 딱 했더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안 만나. 그리고 끝나잖아 인간관계. 그건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거야. 사랑하는 과정을 만들어가는 중이지. 어설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남이 만나서 사랑하는 사이가 되는 거거든. 물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족을 이루어가고 사랑하는 것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한 과정을 겪어가는 거예요. 뭐를 겪습니까? 그래서 희노애락을 함께 겪어가. 그래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에게 가장 중요하냐? 나를 중심으로 하는 내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다가 사랑하는 관계, 즉 가족 관계를 한번 넣어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다 해당되지. 해당 안 되는 사람 가족이 없다는 얘기야.
제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에 전혀 나는 뭐 우리 집은 그런 게 전혀 없는데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엄마는 우리는 전혀 우리 집은 싸움이 없고 서로 관심도 안 가져. 뭐예요? 아빠는 아빠 따로, 엄마는 이쪽에다 엄마 따로, 딸은 이쪽으로 따로, 아들은 이쪽으로 따로. 이거 뭐예요? 서로 관심 없는 관계예요. 싸우질 않죠, 당연히. 싸워야 될 이유가 없죠. 내 것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가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가족이라는 얘기는, 사랑하는 사이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남자는 제거를 하고 여자는 치료를 하려고 표현을 합니다. 상대에게. 뭐라고? 그냥.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표현하는 줄 알아. 절대 아니라는 거. 이게 바로 관심법의 기초예요. 기본. 요 기본 하나만 알아도 인간관계에서, 특히 사랑하는 관계에서 상처가 발생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한테 나쁜 게 들어오면 상처를 받게 되고 스트레스 받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템포를 쉬게 돼 있어요. 무조건. 죽으랑참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 한 템포를 쉴 때 이거였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아는 사람이, 그러면은 사랑하는 관계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에피소드를 이렇게 볼 때 집 나가 있는 길거리를 방황하고 있는 여자 청소년들이 한번 앉혀놓고 그걸 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지금은 안 해요. 왜? 만나지도 못하겠어요. 어디가 들어있는지 몰라서. 근데 옛날에 이런 거 연구하고 막 이럴 때는 만나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하는 얘기 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라. 싫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엄마 아빠는 자기를 굉장히 세상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왜? 나만 보면 짜증내고 화내고 정말 막 자기가 감당을 못하겠으니까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밖에는 너 여기 얼마나 험악한 데인 줄 아느냐. 밖에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나한테 듣기 싫은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내가 제대로 잘 못 먹고 내가 비록 이게 좀 힘들더라도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 그래서 요것만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러면 엄마가 아빠 나를 사랑한다는 얘기입니까? 말 같은 소리 그만 좀 하라고 막 신경질을 막 내요. 아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난 몰라. 그런데 인간은 말이야 이래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있었던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 자기 집에서 있었던 일이거든. 그러면 엄마는 뭐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래 알았다. 그러면 엄마한테 연락해서 우리 앉혀놓고 한번 대면 한번 해보자. 또 엄마 앉혀놓고 그리고 아이들 이쪽으로 쭉 앉고 엄마들 이쪽으로 쭉 앉고 이거 설명합니다. 어떨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들이. 그날 집에 다 들어갑니다. 애들한테 강요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뭘 알려주면 돼요? 이 원리만 알려주면 아주 단순해져요. 그런데 원리를 모르니까 너희들은 집에 바깥에 나가면은 그래봐야 내가 할 일이 뭐 있겠니? 어린애들이 그래봐야 남자들 놀이기 밖에 더 되겠냐 막 난리도 아니죠. 그러니까 애들은 자가 뭣도 모르고 나 떠들고 있다. 최소한 뭐를 안 받고 있어요? 상처를 입진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더 상처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건 줄 아는 거예요. 왜? 아직 청소년이면 16살이 있어. 몇 년 살았어요? 16년의 기억밖에 없어요. 제 나이가 50이다 그러면 나는 50년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더 많은 기억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얘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근데 왜 강요하냐고. 그러면 이 아이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논리 정연하고 이론적이고 체계적인 거를 알려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16년의 기억 데이터를 가지고 해석을 할 거 아니야. 인간이니까. 존중을 해야 돼요. 그 아이의 기억과 그 아이의 생각을. 그래서 그냥 원리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돼. 관심법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 아이의 기준에서는 뭐예요? 내가 한 행동이 옳은 행동이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행동인 거예요. 왜? 원리를 모르거든. 알 이유도 없고. 그런데 요거를 딱 얘기를 해주니까 애들이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왜 울어? 기본 가지고. 그래서 서비스로 하나를 더 알려주는 거예요.
둘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경찰서랑 한번 제휴를 해서. 근데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할 데가 없어요. 선생님이 안 유명해서. 미안해서 어떡하나. 그래서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조금씩 알고, 그런 사람들이 혹시 누가 주변에 있을 때 이런 관심법을 가지고, 야, 내가 그때 영상 이거 봐봐. 여기 이런 게 있거든? 그렇게 한번 보면서 한 번만이라도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요 3시간째, 지금 4시간째지? 요 넷째 시간째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여파가 굉장히 생각보다 큽니다. 근데 생각도 안 해요. 만약에 이 영상에다가 쓸데없는 소리다, 딴지 거는 건 뭐예요?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한 것처럼 친밀한 인간관계에서 이 원리를 딱 보니까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원리를 보니까 너무 의외죠. 왜냐하면 그 아이가, 그 엄마가 또는 아빠가 또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즉 사랑하는 사이가 왜 나한테 이렇게 표현하는지, 내 남편이 또는 내 아내가 왜 저렇게 표현하는지를 한눈에 분석을 할 수가 있겠다. 한눈에. 한 방에 한 방. 그게 관심법이에요. 그러면은 짜증내고 화를 내. 그러면 어떻게 보일까요, 그게? 짜증내고 화를 내면 도 닦은 사람들, 이게 도가 이제 좀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근데 조금 아직 덜 닦은 사람들은 저처럼, 저는 10%만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질 나. 화내니까 신경질이 막 나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고 나도 그래요. 그러면 휴전에 들어가. 조금 지나면 휴전 들어가요. 휴전을 이렇게 보면, 에이씨, 이게 아니었는데 해석이 되잖아. 장난치면서 또 하면서 또 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아무리, 왜? 여자는 성체 치료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행복해져요. 감동이 느껴져요. 감동이. 그런데 역시 내 엄마, 내 아빠 밖에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또 뭐가 만들어니까 남자는 스트레스 힐링 되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히치히치 웃어요. 그게 만들어지는 게 바로 가족이에요. 우리는 최소한 후속 조치는 하자는 거예요.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이 저지를 때 들어오는 순간 쫙 해석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그건 고승들이나 하는 거고, 들어오면서 저절로 막 해석되는 거는 고도의 이 도를 닦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도 닦지 말자고. 그냥 관심법만 딱 알고 뭐만 하면 돼. 휴전했을 때 해석만 할 줄 알면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도 닦으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냐면, 제가 이제 조금 도 닦는 것과 요 정도 수준의 한 중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서 해석이 돼요. 들으면서는 해석이 돼요. 근데 나는 해석이 안 돼요. 왜? 관심법은 누구 기준이라 그랬어요? 내 기준인 거야. 내가 보는 거지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요 사람과 요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막 이제 자기들끼리 힘든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이러면 이 사람도 내 눈에 보이는 거고 상대잖아. 저 사람도 내 눈에 보고 상대잖아. 두 개가 딱 들어오면서 해석이 저절로 되는 건 쉬워요. 생각보다. 알면. 여러분들도 타인이 하는 거를 이렇게 보세요. 친구들, 친구 가족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그리고 직접 싸우는 거, 문제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가 눈에 훤히 보여요. 왜? 내가 아니니까. 내 기준에는 내 눈에는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사랑하는 사이, 즉 친밀한 인간관계에선 이렇게 작용되고 있으면 저들은 저렇게 사랑하는구나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근데 그들 그것 때문에 되게 아파요. 그러면 사실은 아픈 게 아니라 몰라서 이런 거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몰라서 스트레스 상처받고 평생, 그리고 알면은 즉시 힐링을 하고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돼요. 아는 것과 모르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관심법을 논하는 바로 요 친밀한 인간관계를 오늘 사례를 들은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흔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친구관계는 사랑하는 관계입니까? 미안한데 친구관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친구관계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애매모호한 관계지. 친구관계는 애매모호한 관계예요. 요거는
조금 있다. 너무 단순한 거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니까 한 5분 쉬었다가 다시 응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죠.